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 한마디, 그냥 조용히 있어요라는 한숨, 그리고 눈길 한 번 없이 닫힌 방문. 이 모든 것이 학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6가지 학대 유형을 통해 말없이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날 아버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반찬은 찬밥 위에 대충 얹어졌고 딸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드시고 약 드세요. 바빠서 나 먼저 갈게요.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당뇨약을 드시지 않은 채 식사를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폭력을 쓰지 않았고 누구도 악의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노인학대였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법이 말하는 학대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행위는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입니다. 이제 이 6가지 학대 유형에 대해 하나씩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87세방 모 할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요양병원의 보호사는 기저귀를 갈며 한숨을 내쉽니다. 또 흘리셨어요? 제발 좀 참으시지. 그러고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할아버지의 다리를 거칠게 들어올리고 몸을 뒤척이게 하며 짜증 섞인 말투로 던지듯 다루고는 아 진짜 일하기 싫다. 하며 방을 나가버립니다. 이 장면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는 상태로 수치심을 견디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작고 마른 팔은 저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몸은 쑤시고 아프지만 더 아픈 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 눈빛이었습니다. 보호사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날은 보호사 2명이 결근해서 혼자 10명을 봐야 했어요. 솔직히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길 수 없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손주 생일을 맞아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손주는 코를 찡그리며 말합니다. 냄새 이상해. 이거 먹기 싫어. 옆에 앉은 아들은 덧붙입니다.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요리도 못하면서 왜 굳이 하세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이후 주방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혼잣말합니다. 다 버려야겠네. 이젠 필요 없지. 어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진짜 짐이 됐구나. 성적 학대. 늙었다고 수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75세 김모 할머니는 복부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며칠 전부터 남성 보조원이 오가며 약을 바르고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어느 날 상처 부위를 소독하던 중 그가 갑자기 말합니다. 할머니 피부가 너무 좋네요. 예전엔 인기 많으셨겠어요. 그리고는 주저앉은 채 허벅지를 2번 툭툭 치며 농담이에요라고 웃습니다. 옆 침대의 남성 환자가 피식 웃자 김 할머니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상의를 올리다 말고 말없이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날 이후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같은 병동에 머무는 것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지? 농담이라는데 난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더 수치스러울까봐.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진짜 농담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가볍게 웃자고 많이들 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상처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아무 뜻 없었어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경제적 학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이창섭 어르신, 올해 81세.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은 이제 매달 연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그 통장은 장남 명의로 바뀌었고 이창섭 어르신은 자기 돈으로 약값조차 직접 내지 못합니다. 마트에 가고 싶다는 말에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버지, 또 괜히 이상한 거 사오실까봐 걱정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세요. 결국 그날도 손에 지폐 한 장 없이 돌아온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소파에 앉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이제 그걸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 나 살아있는 건가? 그런데 아들 말하는 것 보면 가관입니다. 예전에 피라미드 같은 사기에도 몇 번 속으셨거든요. 가족으로서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죠. 방임. 같이 살아도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고순례 할머니는 딸 부부와 함께 삽니다. 딸은 맞벌이, 사위는 야근이 많고 손주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쁩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냉장고 앞에서 주저앉아 있던 할머니를 우연히 방문한 이웃이 발견합니다. 손에는 물 한 컵이 들려 있었고 식탁 위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노랍니다. 내가 있다는 걸 잊은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였는데 지금은 그냥 배경인가 봐요. 그러나 가족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내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도 워낙 바쁘다 보니 사실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노인학대 유형 6번째는 유기입니다. 가장 잔인한 건 존재를 없애는 일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김봉수 할아버지. 어느 날 아들이 잠깐 산책하자며 그를 차에 태워 어느 시외버스 터미널에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음료수 하나를 쥐어주고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사라집니다. 3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울지도 못한 채 벤치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선 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기다렸어요. 가방도 안 줬는데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 자리를 기억해요. 벤치가 파랬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잠깐만 맡기고 싶었어요. 아버지랑 계속 부딪히다 보니 죄책감이 컸어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당신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노인학대 유형을 보았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이 모두는 때로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노인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폭력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대는 의도보다 결과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로는 울음을 삼킨 노인의 침묵을 해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말없이 울고 있습니다. 말없이 참아내고 있습니다. 말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 한숨, 어떤 이의 외면, 어떤 이의 무관심이 한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의 어르신 한 분께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다시 믿게 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이들이 노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